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십니까. 한 글자 세상입니다. 동시에 한 편을 읽고 한자 하나 정도 배우는 아주 가뿐하고 가벼운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수업을 시작하는 이 공간은 결성향교 명륜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명륜당 동쪽에 팽나무, 큰 팽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지금 이제 노랗게 물든 이파리를 하나둘씩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바라보면 나무는 아주 짙어요. 푸르게 아주 푸르고 푸른 짙은 건강한 여름을 자랑하고 있는데 또 떨어진 팽나무 이파리를 보면 아주 노랗게 반들반들 윤기가 나는 그런 단풍잎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든 노랗게 물든 그 팽나무 이파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초록이 짙은 저 나무들의 이파리들이 예쁘게 화장을 해서 친구들을 보내는구나. 이별을 할 때 떠나는 애들에게 아주 꽃가옷을 입혀서 내려보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뜻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 아름답게 예쁘게 말도 하고 표정도 취하겠구나. 저 나무들이 단풍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오늘 그 동시 맨 먼저 만나볼 첫 번째 동시는 저 많이 컸죠. 정말 아까 제가 어버이학교에서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꾀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어른들이나 선생님 또 친구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가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삼촌이 하는 말 중에 잘 이해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매우 칭찬이었어요. 못당한데? 이랬어요. 못당한데?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못 당해내겠구나. 너를 당할 수가 없구나. 당해낼 수가 없구나.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그걸 줄여서 못당한데 이렇게 썼다. 그러고 보면은 삼촌들이나 어른들이
우리가 그 말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최고 많이 그 말을 많이 들었을 때는 산에서 생솔가지를 크게 쥐고 내려올 때 자신의 짐을 좀 덜고 힘이 약한 조카들이 큰 짐을 지고 내려올 때 어이구 못당한데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동시 속의 화자도 스스로 썩 괜찮게 뿌듯하게 남보란 듯이 어떤 일을 하고 났을 때 긍지심을 보여주는 그런 동시입니다. 누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크게 읽어주세요. 저 많이 컸죠. 할머니는 싱크대가 자꾸 자라는 것 같다고 합니다. 장롱도 키가 크는 것 같다고 허리를 두드립니다. 할머니 키가 작아져서 그래. 말하려다가 이불을 펴드렸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져서 그런 거야. 입술 삐죽이다가 싱크대 찬장 높은 칸에 놓인 그릇을 아래 칸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손자 많이 컸다고 이제 아리만큼 자랐다고 웃습니다. 쓰다듬기 좋게 얼른 머리를 숙입니다. 귀여운 한 아이가 있죠. 할머니가 어이구 잘했다니까 쓰다듬기 좋게 머리를 이렇게 숙여. 저 고양이 키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고양이는 참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걸 좋아해서 뭐 머리를 갖다가 자꾸 디밀고 적정량의 힘을 줍니다. 그래서 꾹 눌러서 비켜주면 또 하고 그러죠. 그런 어떤 고양이의 어떤 모습이 좀 보이죠. 근데 사실로 말하면은 할머니가 키가 작아졌습니다. 할머니가 허리가 꼬부라졌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 할머니가 너 잘났다 이놈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 말 없이 싱크대 찬장 높은 한 칸에 놓인 그릇을 아래 칸으로 내려놓았어요. 할머니가 꺼내기 쉽도록. 참 대견한. 다만 여기서 제가 살짝 숨긴 거는 아버지는 지금 어디 가 계실까? 이건 없죠. 엄마는 어디 가 계실까? 아니면은 정말 조선 가정인가? 아버지는 일 나가고 어머니는 어디 지금 알 수 없는 불행의 어느 지점까지 다 계신 건 아닐까? 그런 부분은 뒤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가 있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열린 구조로 읽도록 그 부분은 제가 구체화시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 보면은 약간 결핍된 가정이라는 것이 조금은 느껴지죠. 아버지는 멀리 일 나가 계시구나. 할머니와 손주만 있구나. 그 둘 사이에 그래도 너무 우울하지는 않구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할머니가 있고 이 어렵고 아픈 환경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슬기롭게 이겨나가면서 자신의 공간을 확장시켜가는 성장하는 아이, 마음이 듬직한 아이가 이 시 속에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읽는 사람이 이 상처적 공간, 상실의 공간을 그렇게 많이 의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동시집의 표제작입니다. 저 많이 컸죠. 이번 동시를 읽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한자는 네 글자입니다. 무슨 자입니까? 몸신자입니다. 몸신자. 예전에는 이 몸신자의 전체를 이렇게 삐침하고 있는 긴 막대기 같은 것을 지팡이다 또는 어떤 때는 다리 하나 걸어가는 다리다 이렇게 풀이를 했지만 이제 각골 문자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는 몸신자는 임신한 엄마의 측면을 그려는 것이고 팔이구나. 팔 긴 팔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볼록한 모습을 그려놓은 한자가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말에 이 말이 이해되죠. 몸 풀다. 그러면은 아기를 낳는 것 중에 해산이라고 그러죠.
풀다라고 쓰잖아요. 한 아이와 두 명의 생명이 한 몸 안에 묶여 있다가 풀려나는, 탯줄로 묶여 있다가 이어 있다가 풀려나는, 그래서 몸을 풀다 이런 말도 쓰고, 또 해산이라는 말도 이렇게 알게 되죠. 하여튼 임신한 여인의 옆모습을 그려놓은 한자가 몸신자 알 수 있어요. 각골문을 보면 배가 불룩한 임신한 여자가 그려져 있다. 임신하다 했다. 임신할 때 이 한자는 계집여의 맡길림자 신 계집여자 여자 옆에 별진자 또는 별신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벨 줄여서 에벨, 에벨임, 에벨신 이렇게 쓰는 한자예요. 이거는 한쪽이 부분을 나타내는 형성 한자예요. 본래 신자가 몸신자였는데, 몸신자는 후에 몸의 상태나 몸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아이를 가진 여자는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게 된다는 의미가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들 보면 걸음걸이, 손이 항상 배 앞쪽으로 해서 배를 보호하잖아요. 무거워서 받치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호해요. 큰일 나니까, 아기가 다치니까. 또 조심조심 걷죠. 한 발 떼기 전에 발 디디자리를 보고 떼요. 넘어지면 다치죠. 몸신자는 부수이면서 단독 글자입니다. 이 몸신자는 몸신자 부수인데 몸신자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 무표정입니다. 좀 해악, 미트, 유머가 있는 그런 동시입니다. 누가 읽으실까요? 네. 무표정. 시골 할머니와 단둘이 살게 된 뒤로 무표정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내 표정은 멀리 계신 엄마 아빠에 대한 작은 예의랍니다. 진짜 무표정은 무밭에 가면 가득합니다. 무는 늘 무표정입니다. 한숨은 쉬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말랭이처럼 쪼글쪼글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도 무도 무말랭이도 모두 무표정이랍니다. 이 시를 읽으니까 앞에 있는 시하고 나름 이렇게 나란히 놓이게 되니까 이제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엄마 없는 아이, 아빠 없는 아이는 없잖아요. 어딘가에 멀리 떨어져 있거나 돌아가시거나 또는 아프시거나 이럴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멀리 지금 계시네요.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도 멀리 있고 할머니랑 둘이 사는데 엄마 아빠하고 헤어진 게 멀리 사는 게 뭔 즐거움이라고 맨날 웃겠어.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 보고 싶다는 예의적 표현으로 자기가 무표정한 거지, 마음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무가 눈물을 흘리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아재 개그. 무가 눈물을 흘립니다. 세 글자로. 무 뚝뚝. 이제 요새 아재 개그 큰애 빠진 거 하나 해볼까요? 이거 다 하는 건데. 너무 다 알아서. 그런데 제가 근자에 본 거 중에서는 제일 재밌었어요. 요즘 이탈리아의 날씨는? 질문입니다. 답을 해야 되죠. 네 글자입니다. 요즘 이탈리아의 날씨는 어떨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면 안 떠올라요. 답은 스파게티. 지나가면 크게 웃지는 못하고. 요즘에 너무 흔하고 너무 남들 다 아는데 그러니까. 유튜브를 안 보셔서 그래요. 네. 유튜브에 나옵니다. 이 정도 나오니까 이것도 모르겠네. 베를린에 가서는 수돗물을 먹으면 안 돼. 그 이유는 네 글자.
베를린에 가면 수돗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글자. 수준 높아?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입니다. 줄이면 독일 수도. 저거 막 다른 곳에 가서 하면 이미 다른 도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시골 귀만 쫑긋 세우면 파도 소리 들리는 서해 가까이에 살기 때문에 아직 아재 개그가 그런 건 어디서 많이 나와요? 이거 하나는 김대희라고 요즘에 나와가지고 그 개그 배틀을 하는 두 분이 하는데 너무 웃겨요. 뻔한 것도 많고 그런데 끝까지 우기는 거지. 근데 제가 듣고 제일 신선했던 게 스파게티였어요. 남들도 다 알고 있더라. 요즘 이탈리아의 날씨는 스파게티 근데 되게 신선했어요. 스파게티. 어제 요즘 근자에 강연할 때 하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분은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는데 못 들은 사람들이 해달라고 해서 하니까 중요한 건 그 중에 몇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 우리 이해는 해. 그래서 이해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는 말은 이겁니다. 여기에는 정말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지혜의 샘이 그들에게 당도하기를. 무가 나와서 무뚝뚝, 무표정, 무자 들어가는 건 다들 됩니다. 그러죠? 무밭이니까. 무표정. 제가 그 아재 개그 처음으로 쓴 아재 개그였는데 별로 인기가 없어서 유명해지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풀을 쳤자니까 무밭에 가면 파랗다 이 느낌 딱 들죠. 그 소리도 생무를 먹다 보면 막 소리도 싱그럽고 그래서 무는 정말 달콤하고 시원하고 그 다음에 물이 없을 때는 수분 보충의 역할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이 정자입니다. 뜻 정자 마음이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 뜻 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정자입니다. 뜻 사랑 인정. 근데 심방변이 있고요. 심장을 그려놓은 마음 심자 옆에 풀 청자가 있는데 풀 청자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우물 정자 위에 날생자입니다. 위에 날생자는 땅 위에 새싹이 푸르게 올라오는 그려놓은 한자거든요. 그래서 새싹과 땅 이게 날생자고 우물 정자는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어요. 청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푸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사람, 인정은 사람의 순수한 마음이다. 그래서 정자에는 맑다, 순수하다, 파랗다의 청자에 거기에 우물까지 들어있으니까요. 마음 심자를 합쳐서 만들어 놓은 한자이다. 무표정 할 때 표정. 표는 그러니까 겉표자예요. 겉표자는요. 예전에 기억나죠? 옷고름이 있는 우리가 단추가 상용화된 거는 가부경장 1894년 이후입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옷이 있으면 여기 옷고름 옷도 있죠. 이 옷고름이 옷을 입고 밤에 돌아다니면 이슬이 맞으니까 여기에 위에 지푸라기 같은 게 묻어. 그래서 오드이자에 윗부분에 뭐가 붙어 다녔어요. 바깥에가. 그래서 이게 겉이에요. 겉.
이게 오드이자예요. 오드이자에 다시 쓰겠습니다. 이게 옆에다 쓰려니까. 오드이자에 요 부분에 마을 리자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부분이에요. 그래서 속 리자가 돼요. 옷이 있는데 이게 옷이 있는데 옷의 속에 옷을 떠들고 옷 속에 리자가 들어가. 리. 이게 속 리자예요. 속. 하나는 옷의 겉에 표시가 돼 있죠. 이건 옷의 속에 음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표리. 겉과 속. 겉과 속이 같지 않으면 표리 부동. 표리. 겉과 속이 같아야지. 표리 부동. 네. 그래서 속에도 얼굴이 있고 겉에도 얼굴이. 속의 얼굴은 이면, 겉의 얼굴은 표면. 속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죠. 그럴 거 아니에요? 속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잖아. 그래서 이 얼굴에 겉에 마음이 늘러다 붙으면 겉표에 속 마음의 뜻하는 정. 그래서 표정. 그러니까 표는 겉인데 얼굴 겉인데 표현은 가슴이 표현돼 있어. 얼굴이 빨갛거나 막 눈이 부르고 입술이 바로 떤다거나 이런 것들은 마음이 표시됐기 때문에 표에 정이 붙어 있어요. 표정이 왜 그래?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때도 정자를 읽었습니다. 다음에 또 아재 개그 하나 센 거 나갑니다. 이번에 할머니는 내 편. 왜 자꾸 틀리니? 엄마가 꾸중하면 어미야 걔도 틀리니? 대단한 아재 개그입니다. 왜 자꾸 틀리니? 엄마가 꾸중하면 어미야 걔도 틀리니? 이 정도는 증조 할머니가 했었겠지. 헐 그러겠지? 요새는 틀니보다 임플란트를 많이 하셔서 틀니가 많이 좀 줄고 있어요. 어미야 걔도 임플란트니? 이런 쓰죠. 아주 쉬운 한자 많이 봤죠? 우리가 평상시에 이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를. 그런데 여기에 잇몸이 있잖아요. 잇몸 속으로 보이지 않는 이의 뿌리, 잇뿌리라고 그러죠. 잇뿌리. 이의 뿌리는 이렇게 이런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형태로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 형태가 어금니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금니 아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요거예요. 요게 잇몸. 요 위에가 요거. 이렇게. 요게 어금니야. 어금니 바위가 있는 아산. 아산에 가면 어금니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아산시 할 때 아자예요. 코끼리 상자를 위해 쓰면 상아. 코끼리 상. 어금니야. 상아. 근데 우리 여기에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여기 입이 있으면 입이 이렇게 입구자예요. 입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요거 콧물이 오다가 여기에 걸려 이렇게 있어요. 요거 왜 생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뱃속에 열달이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바깥에 나가면 말 조심해 하고 이렇게 꼭 눌렀던 자리라고 인중이라고 하는 요 글자. 그 다음에 입이 있으니까 혀가 있고 위에도 이가 있겠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이 진짜. 요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이래서 요 모양이 요 이 뿌리가 요렇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이 진짜 이렇게
이렇게 그칠 지자처럼 오는 거죠. 이 치자. 이 짐승은 이빨이라고 하고 사람은 이라고 하죠. 이 치. 이 치자. 옛날에도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한자를 이 치자는 그냥 이렇게 선이 지금 반듯반듯하진 않죠. 울퉁불퉁하겠죠. 왜냐면 이제 뭐 풍화도 되고 또 예리하게 홈을 팠지만 이쁘지 않게 나왔겠지만 디자인 현대는 디자인을 이렇게 좀 단순하게 한 거예요. 옛날에 각본 문화에서 보면 이게 막 선이 좀 굵었다 줄었다 울퉁불퉁하고 그러죠. 이 치자는 이빨이나 어금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이다. 여기서 이빨 그러면 사람의 이도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들판 같은 데도 짐승의 이빨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각골문에 나온 치자를 보면 크게 벌린 입과 이빨이 그려져 있다. 금문에서는 여기 발지자, 그칠지, 머물지자가 더해지면서 입이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했다. 때로는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짐승 보면 입을 벌려 가지고 소, 말, 이로써 나이를 세죠. 나이나 순서를 뜻하기도 한다. 사람도 사랑니가 낳느냐 안 낳느냐 그 결혼해서 아기 낳을 때쯤에서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언제쯤 나오나요? 고등학교 때쯤 사랑니가 나오나요? 옛날에는 그 정도의 결혼을 할 때, 연애할 때쯤에서 그 이가 나온다 해서 사랑이라는 멋진 이름을 얻게 됐죠. 자, 손톱깎이입니다. 우리가 쓰는 손톱깎이는 이로 써요. 손톱깎이. 근데 손톱을 깎는 행위는 손톱깎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손톱깎이니까 손톱을 깎아내기 또는 깎아내는 행동을 말합니다. 손톱을 깎아내는 행동을 말해요. 동생 손톱 깎아줄 때에는 피나면 어쩌냐? 피나면 어쩌나? 아빠는 부엉이 눈이 되고,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든 동생 손톱을 지금 누가 깎아주고 있어요? 아빠가 깎아주고 있네요. 나는 지금 관찰자예요. 할머니 발톱 깎아 드릴 때에는, 앞에는 줄이라고 했고 줄 때 이건 드릴 때 높은 말을 썼죠. 할머니 발톱 깎아 드릴 때에는 손톱 깎기 다 부러지겠네. 빙글에 새우 눈이 되고. 요번에 피가 나와서 여기 피가 나와서 피혈자를 아유 진짜 저 둘째 낳았을 때요. 애가 그 손톱이 길은 거야. 첫째 때도 그랬는데 하얗게 때 하나 안 껴있죠. 걔가 만진 게 뭐예요? 엄마 전밖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나와서도. 그런데 깎아주고 싶어. 절대 깎지 말라고. 왜냐면 이렇게 뭘 쓰잖아. 손에 쌓아주잖아. 식구가 음식을 하고 있는 사이에 손톱깎이로 그걸 깎아주는데 갑자기 피가 퍽 서. 살점이 조금 떨어져 나가요. 살이 하얘니까 그 피가 가슴이 철렁하고 안 들키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안 들킬 수가 있나. 그때 나 죽을 뻔했어요. 그때 죽었으면 오늘 이런 수업 못 듣는데. 나 진짜 가슴이 너무너무 막 쿵쾅거리고 너무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데 미안하고 그렇게 가까이 안 잘라도 되는데 너무 막 정도. 피혈자는 그릇에 이렇게 피를 담는 이 그릇 명자. 피혈자는 여기 이제 그릇 명자가 여기 있네요. 그릇 명자에 피가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려라. 모든 혈서는 마침표부터 찍는다. 그런 시가 있죠. 제 마침표라는 시인데요. 2010년에 나온 정말이라는 시집의 첫 번째 시 마침표. 뭔가 좀 단호하게 목숨을 걸고 쓰려고 그러면 마침표 딱 혈서 딱 뜯어가지고 쓰려고 그러면 마침표부터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꽃들이 그렇게 장엄해요. 꽃의 생애 중에 그 꽃송이 하나가 한 꽃의 마침표 같은 느낌. 구구절절이 문장이 없이 그냥 마침표 한 송이씩 딱딱 올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집 앞에 꽃 양귀비가 있었거든요. 그 튤립 같이 생겼잖아요, 약간. 근데 그 색이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꽃의 빛깔, 정렬, 꽃이 만약에 화가라면, 꽃이 만약에 자신을 말로 표현해야 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양귀비, 꽃양귀비처럼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꽃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강렬한 메시지, 언어를 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섹시하게 보면 농염하고 또 한편으로 여리여리 순수하게 보면 순수하고 매우 때가 묻은 사랑 같기도 하고 매우 첫사랑 같기도 하고 순수와 타락의 어느 양 끝을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무슨 말인가를 막 강렬하게 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매우 성적이면서도 좀 성류처럼 또는 아기, 젖달라고 우는 아기 입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참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될 만한 그런 보이는 그런 꽃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꽃양귀비의 꽃을 보면 다양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피혈자. 다음 동시 한편 읽어볼까요? 기찻길역 우리 집. 기차가 지나가면 먼 걸레도 녹슨 냉장고도 다 살아나요. 달가닥 달가닥 숟가락 젓가락도 어깨장단 맞추고요. 부그르르 된장찌개도 다시 끓어요. 고래기차가 나타나면 땡땡땡땡 고등어 눈이 빨간불 켜고요. 깜짝이야. 멸치볶음도 떼지어 헤엄쳐요. 집이 어디에 있어요? 기찻길 옆에 있어요. 예전에 기찻길 옆에 사는 집은 자식이 많다 뭐 그런 말이죠. 이렇게 엄마 아빠가 잠들면 때쯤 화물차가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잠 깨가지고 아기를 많이 만든다 그런 속된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여기 기찻길 옆에 집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집들을 많이 봤어요. 그 대천역에서 저쪽 빠져나가는 그 대천 철로 옆에도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거기가 대부분 이제 기찻길을 놓으면서 옆에 두 부분, 이 부분이 공용 장소인데 땅이 없거나 집을 못 짓는 사람들이 조금씩 내서 거기에 방을 늘리고 그래가지고 정말 담장과 담장 사이로 기차가 딱 맞춰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중에 생겨나게 되죠. 추억도 많고 기차 철로에 볼과 귀를 대고 있으면 멀리에서 기차가 올 때 그 짜랑짜랑 소리가 멀리서 들리고요. 기찻길 옆에는 공터에 야생 호박들이 또 많이 자라요. 그래서 저는 광천 벌말에 살 때도
기찻길 옆에 이렇게 가다 보면 그 호박 순 있잖아요. 걔가 기차 선로 쪽으로 뭐 나와 있어. 그럼 기차가 지나가면 분명히 잘못될 텐데 하면 그걸 또 가서 또 이렇게 밑으로 내놓으면 그 땡땡땡땡 하는 곳에 계시는 분이 얼마나 또 혼내켜요. 또 예전에는 기차 선로 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못머리, 못대가리라고 그러죠. 못머리를 올려놓으면은 기차가 지나가면서 못을 납작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납작하게 만든 못을 숫돌에다 갈아요. 그리고 세워가지고 망치로 살살살살살 치면 동그란 조각칼이 돼요. 이해돼요? 못머리가 동그란 칼이 되는데 그때 그 못끝을 불에다가 숯불에다 계속 화로 있는 숯불에다 대고 돌리면 그 숯불의 온도 때문에 쇠가 무쇠잖아요. 빨갛게 달아요. 못이. 그러면 나무에다가 대고서 꾹 눌러요. 그러면 나무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리고 잘라서 이렇게 노끈으로 양쪽을 딱 놓으면 하나의 농기구가 하나, 기구가 하나 생기는 거죠. 둥근 조각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무엇을 하느냐? 콩이 있잖아요. 밤콩, 까만 콩. 그 검정 콩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구멍을 파요. 그리고 그 안에다 뭐를 넣느냐? 청산가리를 넣어요. 청산가리를 사인하라고 그래요. 청산가리를 넣고 뚜껑을 닫아요.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